네, 안녕하세요. 정고수의 땅 따먹기 정진관입니다. 오늘은 여기 왼쪽에 비둘기 보이실까요? 파주를 상징하는 시조죠. 이 비둘기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서와, 파주는 처음이지. 파주의 큰 그림, 더불어서 GTX A 노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은 무조건 교통 플러스 인구죠. 교통이 좋은 곳에는 사람이 몰리게 되어져 있고, 사람이 이미 많은 곳이라면 정부에서 좋은 교통을 넣어주게 되어져 있다. 이때 나의 소중한 자산, 씨앗이 그곳에 묻혀져 있다면 내 소중한 자산은 점점점 커지고 나무가 되고 숲이 돼서 맛있는 열매를 내게 가져다 줄 것이다. 정고수가 이 부분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러한 부분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파주란 어떠한 도시인가? 두 번째, 파주시 최근 뉴스 알아보기. 세 번째, 파주시 현재 철도망 교통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다음 2부에서는 파주의 미래 먹거리죠. 3호선 연장과 GTX A 노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하겠습니다. 부동산에 조금만 관심이 있으신 분이라 해도 파주 요즘 따끈따끈한 지역이라는 거 아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은 정말 부동산 가격이 안 올랐던 지역 중에 하나였어요. 그런데 폭등하기 시작을 합니다. 물론 현재 대한민국 부동산 가격이 약 50% 정도 폭등한 건 사실이에요. 그래도 예전에 파주는 그닥 많이 오르지 않았었어요. 그런데 제가 오늘 현장을 가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여기가 파주인지 서울인지 구분이 잘 안 될 정도로 굉장히 고층 건물이 많이 들어가고 있어요. 더불어서 파주 운정신도시 어마어마한 개발이 진행이 되고 있다 보니 이쪽 일대에도 교통편이 들어가게 되어져 있죠. 이러한 부분 차근차근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파주시 시청은 시청로 50번지에 들어가 있고요. 면적은 서울시랑 안양시가 합친 정도의 규모를 자랑합니다. 경기도에서 면적은 6이고요. 전국에서 60위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2020년도 시승격전에 사용했던 로고고요. 2001년부터 5년까지 활용한 로고입니다. 현재는 이러한 로고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정고수가 누누이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부분이죠. 가장 중요한 인구수. 우상향 곡선인지 우하향 곡선인지를 살펴봐라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왜냐면 주식 차트로 봐도 동일하다. 우상향하는 곡선에 살포시 던져놓는다면 내 자산이 빨리 불어나게 될 것이고, 하향 곡선을 그리는 곳에 던진다면 살짝 리스크가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주식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가변성이 크죠. 허나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그 곡선 자체가 어느 정도 예상이 된다는 거예요. 이 주기 자체가 그렇게 빠르지가 않더라. 그래서 보니까 파주시 같은 경우에는 보시는 바와 같이 꾸준하게 우상향 곡선을 그리고 있고요. 현재 인구수는 46만 7,954명, 경기도 인구수의 3.47%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 지자체 중에서 13번째로 많은 인구를 품고 있는 도시가 되겠습니다. 지도를 보면 이렇죠. 12시 방향에는 연천군, 3시 방향에는 동두천, 4시 방향에는 양주시, 6시 방향에는 고양시, 7시 방향에는 김포시고요. 다음 7시에서 9시 방향은 북한과 연접되어 있는 그곳, 바로 이곳이 파주시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북한과 얼마나 가까운지 한번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가장 서북쪽 끝주머리에 경의중앙선 임진강 역사가 위치되어 있는데, 이곳에서 개성공단까지 직선거리 12km밖에 안 되고요. 개성 시내까지 19km밖에 안 된다. 이곳이 파주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임진강 역사 현장도 한번 가봤는데 뒤쪽에 사진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쪽에 있는 이 사진은 개성공단의 위성 사진이 되겠고요. 현재 다음이나 네이버 지도 같은 경우에는 확인이 불가능해요. 그래서 구글어스 들어가서 제가 한번 캡처를 해봤고요. 개성 시내에는 보시는 바와 같이 커다란 동상 2개가 서 있습니다. 20km 정도, 감이 어떤지 잘 안 오시죠? 그래서 거리를 재봤어요. 그랬더니 삼성역에서 김포까지, 광명에서 일산, 하남에서 서울시청, 송파에서 남양주, 왕숙 정도 거리가 약 20km 정도더라. 대충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어쨌든 서울 바운더리 내 그렇게 가까운 곳에 북한이 연접되어 있는 곳, 그곳이 파주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서북쪽 가장 끄트머리에 있는 임진강 역사로부터 강남역까지는 얼마나 걸릴까 해서 지하철로 길찾기를 한번 해봤어요. 그랬더니 1시간 56분, 약 2시간 정도면 도착을 하고 2번 환승하면 되더라 라는 부분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파주시의 인구수가 꾸준히 늘어난다고 이야기 드렸는데, 인구수가 꾸준히 늘어난다는 거는 이미 괜찮은 일자리가 많다는 것도 이야기하고 앞으로 더욱더 많아질 것도 포함할 수 있죠.
있죠. 그래서 파주시청 들어가서 기업경제 일자리 현황을 살펴봤습니다. 그랬더니 보시는 바와 같이 대기업이 7개, 중기업이 133개, 소기업을 4275개를 품고 있는 곳, 이곳이 파주시인데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보통 1000명 이상, 중견기업은 300에서 999명, 중소기업은 299명 이하 정도를 이야기한다고 해요. 어쨌든 굉장히 많은 일자리를 품고 있는 그곳이 바로 파주고 산업단지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더불어서 앞으로 우상향 곡선이 계속 그려질 거로 예상해볼 수 있는 부분이죠. 비고라인의 가장 우측에 보이실까요? 조성중이라고 쓰여져 있는 게 6군데나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서울 남쪽에 사시는 분들은 사실 파주를 갈 일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파주랑 연접돼 있는 일산이나 연천이나 동두천 사시는 분들도 갈 일이 그닥 많지는 않으실 것 같아요. 그러나 그 안에서 일자리와 주거지에 대한 부분은 충분히 그 안에서 소화가 되고 있다라고도 생각해볼 수 있는데 이러한 부분 뒤쪽에 설명드릴 겁니다. 바로 뭐라 부른다? 자족도시라 부른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파주시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인구의 이동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에 파주시가 위치되어 있고요. 파란 색깔 부분은 파주시로 인구가 들어간 부분, 빨간 색깔은 파주시로부터 빠져나온 부분을 뜻하게 되는데 파주시로 전입된 곳을 제가 한번 불러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양, 은평, 서대문, 강서, 양천, 구로, 강북, 중량, 부천, 부평, 서구, 구미, 칠곡이란 지역으로부터 파주시로 사람들이 많이 전입을 했다면 파주에서 빠져나간 곳은 몇 군데 되지 않더라고요. 화성시, 평택시, 청주시밖에 없더라. 즉 아주 단편적으로만 보더라도 괜찮은 일자리는 현재 많고 앞으로 더욱더 많아질 것이다 라는 부분 예상 가능하다는 거죠. 구미와 칠곡같이 먼 곳에서 이쪽으로 왜 이사를 갈까 봤어요. 그랬더니 LG이노텍 구미공장 일부 파주 이전 후 카메라 모듈 증설 유력, LG이노텍 광학솔루션 부분 카메라 모듈 신규 시설에 5,478억 원을 투자하기로 한 가운데 구미 사업장이 일부 부서를 파주 사업장으로 이전시킨다는 거예요. 구미나 칠곡 같은 지역에서 파주시로 사람이 이동을 한다. 그렇게 되면 인구수는 증가하게 되어져 있고 제가 아까 전부터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부분이죠. 정부에서 반드시 좋은 교통편을 넣어주게 되어져 있다. 이 부분에서 자산이 증식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러한 현상이 파주 지역 내에 계속 샘솟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LG 파주 현장을 한번 가봤습니다. 담벼락 보이실까요? 전신주 2배만한 사이즈 높이의 담벼락이 쌓여져 있고요. 그 공장의 규모는 어마무시했습니다. 이 사진 같은 경우에는 파주 LG 공장에서 근무하시는 직원들을 위한 기숙사예요. 그 기숙사 규모가 웬만한 역 앞에 있는 타운 같은 모습을 그리고 있었어요. 어쨌든 실로 어마어마하더라. 이뿐일까요? 파주 LCD 공장 폐수 처리 시설은 웬만한 중소기업 사이즈 부지에 자리하고 있었고요. 위성사진으로 그 전체 면적을 보면은 실로 엄청납니다. 주차장만 보셔도 얼마나 많은 차가 자리하고 있는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서 근무를 하는지가 대충 감이 오는데 조금 더 와닿기 쉽게 한번 말씀을 드리면 이렇죠. 그 폭이 무려 2.6km 정도 되고요. 제가 여의도를 한번 재봤더니 2.8km 정도 나와요. 여의도 면적보다 조금 더 작은 지역, 그 지역 전체를 파주 LCD 일반산업단지가 자리하고 있었다. 이 부분 알 수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어마무시하게 출퇴근 차량들이 많은 지역, 예전에 정고수가 평택 LG타운 진이산단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주차장에 많은 차량이 있다. 고수의 시선으로 보면 어떻다? 그곳일 때 직주 근접이 가능한 주거지가 없더라. 이러한 부분도 한번 연계해서 생각해볼 수가 있는 부분이죠. 다음 파주시 부동산 관련 최근 뉴스 알아보겠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죠. 파주시에서도 LH 직원이 숨진 채 발견됐다고 하는데 이 내용 뉴스에서 하도 많이 나와서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일부 몇몇 LH 직원들의 투기성 토지 구입으로 인해서 대한민국이 지금 난리가 난 게 사실이죠. 그래서 좀 더 범위를 확대시키고 청와대까지 검사하고 있는 게 현재 대한민국의 모습입니다. 자, 이렇게 대한민국이 난리가 나다 보니 파주시에서는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공무원 부동산 투기행위 자진신고센터를 운영하고 계시고요. 그 기사는 21년 3월 18일자 기사가 되겠습니다. 지난 1년간 너무나도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힘들게 했던 그것, 코로나 때문에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었던 LG 디플이 올해 완전한 경영 정상화 이루겠다라고 21년 3월 23일날 발표를 하셨어요. 그 내용 읽어봐드리면 이렇죠. 정호영 사장은
당초 우려와 달리 코로나 상황은 디스플레이 산업의 커다란 기회 요인으로 작용했다. 비대면, 원격 문화 중심의 라이프 스타일 변화는 디스플레이 제품의 수요 확대를 가져왔고 더 나아가 성장 잠재력 확장을 키우고 있다라고 평가를 하셨어요. 어쨌든 이쪽에 대한 영역을 더욱더 투자를 하고 더욱더 키워나가겠다. 그러면 우리는 부동산만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인구가 더 늘어날 수밖에 없구나라는 부분도 이 부분에서 체크해볼 수 있다는 거죠. 더불어 최근 가장 혁신적으로 교통수단의 개선이 진행이 되죠. 2020년 11월 6일자 국토교통부 보도자료입니다. 서울에서 문산 고속도로가 개통이 되는데 저도 이 도로 한번 타봤더니 너무 빠르고 너무 편하고 너무 좋아요. 총 연장거리는 35.2km고 4에서 6차선으로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15년 11월에 착공을 해서 약 5년 동안 공사를 했고 그 투자비는 2조 1천억 원 정도가 됐습니다. 그 노선은 보시는 바와 같고요. 그 가장 아래쪽에 방화대교와 고양 덕은지구가 위치되어 있습니다. 그 바로 위쪽에는 고양 JC, 문산까지 올라가는 길 좌편에는 파주 운정신도시, 그 위쪽에는 파주 LCD 산업단지, 그 중앙에 대학교가 3개가 들어가 있죠. 웅지세무, 서영대, 두원공과대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최근에 이쪽 일대의 따끈따끈한 이슈 중에 하나죠.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대거 해제를 시켰다는 건데 그 내용은 정부수의 땅 따먹기 군사보호구역 해제 독일까 약일까 이 편을 확인해보시면 재미난 내용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만들어질 가장 따끈따끈한 인구집중 유발시설 무엇이 있을까요? 자, 국토교통부 사이트죠. 토지이용규제 서비스에 들어가서 경기도 파주시라고 검색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2021년 2월 26일자 고시자료고요. 운정 테크노밸리 개발행위 허가 제한 및 지형도면 고시가 떴습니다. 그 승인권자는 파주시장께서 되셨고요. 그 위치는 파주시 연다산동 314번지 일원이 되겠고요. 그 면적은 47만 2,600제곱미터, 굉장히 넓은 면적의 산업단지를 추가적으로 집어넣는다고 해요. 최근 LH 사태 때문일까요? 운정 테크노밸리 일반 산업단지 조성사업 시행까지 부동산 투기 및 불필요한 외부 자본 유입을 차단하도록 하겠다라고 고시문에도 내용이 적혀져 있습니다. 그 현장을 가보면 이렇습니다. 이곳 일대 여전히 다음이나 네이버 지도에서 확인이 불가능해서 구글어스 사진 한번 가지고 왔고요. 경기도 파주시 연다산동 314번지를 제가 지도에 검색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이곳 일대가 그 테크노밸리가 들어가는 곳이구나 라고 예상을 해볼 수 있게 되고요. 그 아래쪽에는 기존 도심이 보시는 바와 같이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기존 도심과 기존 도심 사이 이 일대 어떤 게 만들어지고 있죠? 그 유명한 파주의 운정 신도시가 살벌하게 개발하고 있고요. 그 위쪽 운정 테크노밸리 일반 산업단지가 자리를 할 것이다. 이 부분 예상해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 우측에는 야당역, 바로 위에는 운정역이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지도에는 표기하지 않았지만 이 일대 사람들이 사실 앞으로 모일 지역은 이미 정해져 있어요. 어디가 있다? GTX A 노선 그 섹터가 있더라. 한참 공사 중인 이 일대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하루 유동인구가 가장 많은 곳은 이곳이 될 것임에 틀림이 없죠. 어쨌든 기존 도심과 기존 도시 사이 그 일대가 살벌하게 개발이 되고 최근거리에 가까이 테크노밸리 고급 일자리도 들어가더라. 이 부분 정보수 언급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테크노밸리 내에는 91개 업체가 입주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4,586명을 고용을 해서 9,108억 원 경제 효과도 거둔다고 기발표된 바가 있죠. 아니나 다를까요? 이 기사 내용도 정보수의 생각과 같습니다. 운정 테크노밸리 조성으로 GTX-A와 자유로 서울 문산간 고속도로 등 교통 인프라를 갖춘 개발사업 최적의 입지 여건으로 3기 신도시 건설 발표에 따른 운정 신도시의 배드타운으로서의 전략을 방지하고 자족도시 건설 등 경제 기반 구축을 속도를 낼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여기에서 핵심 키워드 무엇이 있죠? 자족도시가 있더라. 그 사전적 내용은 이렇죠. 특정 산업이나 기능을 중심으로 하여 만든 자급자족형 복합도시. 대한민국 내에서 오늘날 가장 대표적인 사례 어디가 있다? 판교가 있더라. 다시 말하면 파주도 판교처럼 그 안에서 먹고 살만한 자생이 가능한 도시가 만들어지겠구나 알 수 있다는 거죠. 정보수가 현장을 한번 가봤습니다. 그랬더니 테크노밸리 일원에 보시는 바와 같이 허허 벌판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고 이렇게 다 무너져갈 것 같은 오래된 기와집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인구도 늘어나고 일자리도 더욱더 많아지고 마지막 부동산의 가치 상승의 절대적인 힘 무엇이 있죠? 바로 교통편의 대책.
이 부분은 어떻게 구성 중인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그 내용을 찾아보니까 현재는 경의중앙선 하나밖에 들어가 있지 않아요. 야당 운정, 금능, 금촌, 월롱, 파주, 문산, 임진강 역사가 있는데 그 위에 DMZ 트렌이라는 게 하나 더 있어요. 그래서 보니까 임진강과 도라산이라는 내용이 적혀져 있습니다. DMZ 트렌 보시는 바와 같고요. 정보수가 서북 쪽의 가장 끄트머리에 있는 임진강 역사 현장을 한번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엄청나게 멋있는 기념관도 자리하고 있었고요. 커다란 멋진 공원도 위치해 있었습니다. 제가 평일 낮에 이곳을 한번 가봤었는데 현장을 갔더니 사람이 없을 걸로 예상한 거는 저의 착각이었습니다. 오토바이 타시는 많은 분들이 현장에 자리하고 계셨고요. 이곳까지 자전거를 타고 오셔서 지하철을 타고 돌아가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셨다. 뿐만 아니라 가족 단위로도 많이 나오시고 연인들도 많이 보였다. 어쨌든 한 번쯤 가볼 만한 곳은 분명하다. 정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불편한 교통망을 가지고 있는 곳, 앞으로는 조금 먼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대한민국의 관광과 무역의 관문이 될 수도 있는 이곳, 그 이유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 보도자료를 하나 내죠. 21년 국제철도협력기구 장관회의 유치를 한다. 그 내용은 유라시아 29개국 장관급이 참여해서 대륙철도 협력의 장을 열다고 해요. 그 장이 뭔가 봤더니 외국으로 수출을 하더라도 혹은 관광을 나가더라도 배편이나 비행기 말고는 현재 없죠. 적당한 교통편이 없는 게 현재인데 철도 라인을 통해서 북을 지나서 중국도 가고 몽골도 가고 시베리아도 간다는 겁니다. 유럽도 가죠. 그 중심 끄트머리 바로 이곳이 임진강역이 되겠고요. 이곳에서 북한을 지나 중국과 유럽까지 연결되는 이 철도, 이것이 만들어진다면 어쩌면 대한민국 수출에 대한 수익 엄청나게 더 많이 늘어날 수도 있다. 뿐만 아니라 남북통일이라는 즐거운 일도 한번 상상해볼 수 있다는 거죠. 최근 뉴스죠. 21년 3월 8일자 기사가 되겠고요. 15조 남북 고속철도 10조 한일 해저터널보다 실익이 크다. 그 내용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부산에서 북중러 이어지는 동북아 1일 생활권을 실현토록 하겠다. 이러한 회의를 위해서 이러한 분들이 모였다고 해요. 그 일자는 3월 8일이고요. 김상균 전 한국철도공단 이사장, 더불어민주당 김혜재 의원, 김주영 의원, 김경엽 의원, 노웅래 의원, 양기대 의원, 강금실 전 법무부 장관, 김영호 의원, 진장원 한국교통대학교 교수, 이렇게 대한민국 내에서 힘 있는 분들 혹은 힘이 있었던 분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죠. 어느 정도 조금씩 가시화되고 있는 게 사실 현재 대한민국의 흐름이에요. 북으로 철도가 연결이 된다. 그 끝에 서쪽 파주가 있고 동쪽에 강릉시가 있죠. 이 양쪽을 기준으로 북쪽으로 철도 연결이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실 만한 분은 아실 텐데 모든 철도의 개통의 목적은 사실 인구의 이동도 있지만 물자의 이동이 더욱더 크죠. 북에는 양질의 원자력이 굉장히 많고 대한민국에는 그것을 가공할 수 있는 힘이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큰 그림이 그려지고 있구나라는 것도 상식으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파주시 홈페이지를 뒤져봤더니 남북철도가 관련된 공무원이 무려 5분이나 근무하고 계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조금 먼 이야기 말고 최근 가까운 이야기 한번 생각해 볼까요? 대표적으로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파주시 3호선 연장 사업과 그 유명한 GTX A 노선이 되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동안 크게 소외받고 부동산 가격으로부터 많이 소외받았던 파주, 이제 본격적으로 값이 오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곳 일대의 움직임이 보시는 바와 같이 심상치가 않네요. 군사보호구역도 풀리고 기업들이 들어가고 서울과 직접 연결되는 도로도 만들어지고 더군다나 그동안 없었던 철도, 그것도 강남 일대로 환승 없이 바로 다이렉트로 꽂힐 수 있는 노선이 2개나 만들어진다고 한다면 이뿐일까요? 자족시설 확보를 위한 운정 테크노밸리가 2021년 2월 26일 날 고시가 결정된 이 상황에서 모든 부동산 가격의 중심이 되고 핵이 되고 용광로가 되는 그것, 앞으로 만들어질 철도, 그 중심에 내 소중한 자산, 그 씨앗을 묻어놓기를 권면드리고요. 어찌됐든 시간은 가기 마련이고 이 작은 씨앗이 커다란 열매가 달려져 그 열매의 맛을 보는 그날까지 투기 말고 투자하시기를 권면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정구셨습니다. 안녕.